2026년 1월 30일 새벽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가 개장하자마자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규모의 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날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일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으며 이는 우연한 변동이 아닌 철저하게 설계된 정교한 금융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시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오랜 숙적이었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연준의 새로운 수장 케빈 워시라는 세 명의 거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은이라는 원자재를 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코맥스 선물 시장의 거래량은 평소의 30배인 235만 계약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은 총량의 무려 14배가 하루 만에 거래된 셈입니다. 이 엄청난 거래의 실체는 실제로 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서만 숫자로 오가는 페이퍼 실버였으며, 이 허상의 은들이 실물 시장의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침까지만 해도 온스당 120달러를 호가하던 은값은 불과 몇 시간 만에 78달러로 수직 낙하하며 시장 역사상 전무후무한 35%의 폭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폭락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의 극심한 불안 상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중국 정부는 텅스텐과 인디움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금속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전 세계 제조업계를 거센 압박 속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량으로 소모되는 이 금속들이 통제되자 시장은 다음 타겟이 은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고, 은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은 정년 물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 국가였기에 그들의 규제 소식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은 시장은 근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최대 생산국이자 정년국임에도 가격 결정권이 뉴욕이나 런던에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하이금 거래소를 통해 은 가격 주도권을 가져오려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성공하는 듯 보였으며 2025년 내내 상승하던 은값은 2026년 1월 초 온스당 120달러라는 1980년대 헌트 형제 사건 이후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중국은 약 7만 톤 이상의 막대한 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20달러 기준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산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이 비싼 은을 담보로 기업들에게 막대한 대출을 해주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 노린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은값이 오를수록 담보 가치가 상승하고 대출 규모가 커지며 중국 경제는 겉보기에 풍요로워 보였지만 반대로 은값이 폭락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기 위해 트럼프와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평소 철천지원수와 같았던 두 사람이 국가적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손을 잡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이끄는 JP 모건 체이스는 전 세계 은 선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차지한 은 시장의 황제였으며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졌습니다. 과거 JP 모건은 은 시장 조작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낸 적이 있었고, 트럼프는 이를 약점 삼아 그들이 가진 막대한 물량을 시장에 투하하도록 압박하거나 거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의지와 JP 모건의 금융 화력이 결합하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단숨에 마비시키기 위한 거대한 공매도 작전인 숏 어택의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JP 모건은 일반 투자자와 달리 중개사 없이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클리어링 멤버 자격을 갖춘 시장의 절대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고객의 자금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의 거대한 자본을 직접 베팅하는 자기 자본 거래를 통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JP 모건의 총 자산은 약 4.6조 달러, 한화로 6,200조 원에 달하는 괴물 같은 자본력으로 은 시장을 덮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실물 은은 약 8억 2천만 온스에 불과하지만 선물 시장의 종이 은은 그 한계를 비웃듯 거래되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거래되는 계약은 무려 117억 5천만 온스로, 이는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14배가
단 몇 시간 만에 손바꿈된 셈입니다. JP모건이 시장에 던지는 선물 계약만 43만 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은 재고를 모두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가상의 물량이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물량이 쏟아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거대한 공포에 전염되었고 이는 가격을 폭락시키는 전형적인 숏 어택 전술로 이어졌습니다. 공격의 화살은 중국의 심장부인 비고 국영은행으로 향했으며 이들은 중국 전체 은행 자산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기둥들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금은 너무 비싸 담보로 활용하기 어려웠기에 가치가 급상승하던 은은 기업 대출을 위한 최적의 담보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은 담보 대출 규모는 약 1조 2천억 위안, 한화 2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작전은 이 거대한 담보 대출 시스템에 마진콜이라는 치명적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었으며 이는 부동산 폭락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만약 1억 5천만 원 가치의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는데 집값이 8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은행은 즉시 부족한 담보를 채우라고 독촉하게 됩니다. 은값이 120달러에서 78달러로 35%나 급락하자 중국 은행들은 은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기업들에게 일제히 마진콜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추가 담보를 내놓거나 지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세게 압박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자금줄을 순식간에 조여버렸습니다. 당장 현금을 구할 길이 없던 중국 기업들은 마진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담보로 맡겼던 은을 시장에 미친 듯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을 팔면 팔수록 가격은 더 떨어졌고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마진콜이 터지는 지옥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에서 가장 파괴적인 현상 중 하나인 죽음의 나선이며 상하이 금거래소는 1월 30일 단 하루 동안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평소의 23배에 달했으며 전 대륙이 은을 팔아 치우기 위한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은을 던지고 있었기에 시장에는 사려는 사람이 전무했고 가격은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물 은은 중국에 가장 많았지만 가격 결정권은 뉴욕에 있었고 중국은 자신들의 자산이 타인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값이 폭락하자 중국은 패닉에 빠지는 대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시장의 은을 무섭게 빨아들이는 반전을 선택했습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이며 2025년 기준 전 세계 수요의 56%가 첨단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를 전도하는 능력이 탁월한 은은 태양광 패널 제작에 필수적이며 한 해에만 약 2억 8천만 온스가 이 분야에 소비됩니다. 또한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등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는 소량이지만 반드시 은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를 생산하는 압도적 1위 국가이며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값이 싸진 것은 중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저렴하게 확보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폭락 직후 단 5일 만에 중국 정부 관련 기관들은 상하이 거래소에서 약 20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은을 매집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중국이 은을 독점하여 미래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은을 사들이는 행위 자체를 이미 예측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가두리 양식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략은 중국이 은을 마음껏 사모으게 내버려 두되 그 은으로 만든 최종 제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아버리는 방식입니다. 2026년 2월 1일 트럼프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무려 104%로 올리는 파격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100%였던 전기차 관세에 더해 배터리 관련 부품 관세까지 75%로 인상하며 중국 제조업의 숨통을 물리적으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은을 싸게 사서 제작 원가를 20% 낮췄다고 해도 104%라는 살인적인 관세 앞에서는 그 어떤 가격 경쟁력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거대한 은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창고에는 은과 태양광 패널이 쌓여가지만 팔 곳이 없는 기괴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에 돈이 돌지 않고 돈이 없으니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다시 은을 내다 팔아야 하는 이중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은값 폭락으로 금융에 충격을 주고 고율 관세로 제조업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완벽한
양면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파상 공세에 2026년 2월 3일 기준 중국 국영은행들의 주가는 평균 18%나 폭락하며 금융위기의 징후를 노출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하루 만에 2조 위안, 우리 돈 약 3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긴급 수혈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원자재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가격 결정권이 없으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실물 자산의 양적 우위가 금융 설계의 질적 우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린 대가를 치르며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제 생산되는 은의 양보다 훨씬 많은 종이 은이 거래되는 선물 시장의 구조는 거대 자본이 가격을 조종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JP모건은 이러한 구조적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들어 실물 은을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도 상하이의 실물 시장을 초토화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을 활용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입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국영은행들은 담보가치 폭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중국 제조업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금융 폭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고율 관세 장벽은 중국이 저렴하게 확보한 은을 산업적 이득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결정적인 가두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방식의 강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원자재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격 결정권이 없다면 국가 경제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실물 자산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는 단순한 숫자들의 변화 뒤에는 이처럼 국가의 운명과 기업의 사활을 건 거대한 세력들의 수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변동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항상 누군가의 정교한 의도와 정치적, 경제적 야망이 복잡하게 얽혀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은값 폭락 사태를 보며 세계 경제의 질서가 힘의 논리에 의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통찰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투자를 할 때나 단순히 세상의 흐름을 지켜볼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시장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움직임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시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단순한 경제 소식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통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현상 속에 숨겨진 이면의 진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가장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시장의 금융전쟁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번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흥미롭고 파격적인 경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본의 흐름이 만드는 거대한 파도를 주시하며 그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혀드리는 보통의 경제학이었으며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하루도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현명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